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내과 질병 췌장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췌장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췌장은 십이지장 옆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위하고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췌장의 알파세포라는 곳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 췌장염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 있죠. 그 사이에 췌장이 보입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췌장이고 오른쪽이 빨갛게 되고 부어있는 모습은 염증이 되어 있는 췌장의 모습이죠. 사실 이거를 초음파로 이렇게 보는데요, 막상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췌장염의 원인이 뭔지가 되게 궁금하죠. 왜 멀쩡한 아기가 췌장염에 걸릴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잘 모르겠다예요. 특발성이라고 하는데요. 특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거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종특성이라고 해서 개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종이 잘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췌장염은 특히 미니어처 슈나우저라는 종에 잘 걸려요. 따라서 슈나우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강아지가 구토하고 복통, 배 아파하고 밥을 안 먹고 뭐 설사 같은 거 구토하게 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실 때 혹시 췌장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데려가셔야 되고요. 옆에 그림에 슈나우저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옆에 그림은 이제 피자를 물고 있는데 피자, 뭐 베이컨, 삼겹살, 뭐 이런 것들, 이런 등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먹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몇 년 전에 그 삼겹살을 미니어처 슈나우저가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기분 좋게 잘 먹은 게 아니라 좀 무서운 사람 앞에서 억지로 삼겹살을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췌장염이 걸렸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지질혈증.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 뭐냐면 피 속에 지질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고칼슘 혈증, 피 속에 칼슘이 많은 그런 경우에도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쿠싱이라고 했죠. 쿠싱은 저번에 우리가 알아봤죠. 그러니까 몸속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은 상태,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이 많은 상태, 쿠싱이 췌장염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교통사고처럼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한 복분의 손상,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가지 약물도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이,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이제 그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런 약물을 복용을 할 경우 췌장염이 걸릴 수 있다. 근데 개나 고양이는 흔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런 연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약물로는 예를 뭐 간질 같은 거에 쓰이는 약물인데요. 페노바비탈,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특정 이뇨제 같은 것들은 복용을 했을 경우에 췌장염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술도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췌장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이제 수술을 하면서 내장을 건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 시에 췌장을 조물락조물락 거려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취로 인해서 췌장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췌장염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원충 감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는 뭐 바베시아라는 이름의 원충, 고양이는 톡소플라즈마라는 원충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 복막염이라는 전염병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원인도 되게 많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주의해서 봐야 할 증상은 뭐냐? 증상은 일단 구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없고 밥을 안 먹고 구토를 하고, 구토를 하고 밥 안 먹으니까 이제 힘이 들겠죠. 허약해지고, 그 다음에 배가 아파요. 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복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 옆에 이제 간도 있는데 간까지 영향이 있는 애들은 황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구토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카 스페니얼이 굉장히 좀 침울해 있죠. 배가 아파서. 그리고 아래는 잇몸이 노랗죠. 이게 황달 걸린 개의 잇몸 사진입니다. 노랗게 되죠, 황달 걸리면. 자, 그러면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까 본 증상, 구토하고 배 아파하고 설사를 하고 심한 경우 황달까지 나오게 되면 병원으로 오시죠. 그럼 병원에서는 이게 무슨 병인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호자분하고 얘기를 잘 해서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듣고, 그다음에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죠. 피를 뽑아서 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그다음에 간 수치 등이 올라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아밀라제나 뭐 리파제 같은 그런 검사를 해서 그런 수치들이 올라가 있는지 등을 보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찍어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 혹시나 이제 그 췌장염일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저희 지금 현재 수의학계에서 가장 정확한 검사는 키트 검사입니다. 뭐 이제 캐나인 판크레아틱 리파제 테스트 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를 뽑아서 이 키트에다가 그 혈장을 넣으면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췌장염에 걸렸네요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까지는 가장 효용성 있는 진단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다 종합을 한 결과 우리 애기는 췌장염이네요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몸에 전해질 바란스도 많이 깨져 있고, 그래서 수액을 놓죠. 수액을 놔서 우리 애기 전해질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구토랑 복통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토 억제제도 주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통이 심할 경우에 진통제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적은 로우 팻, 지방이 적은 사료죠. 이런 것들을 급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혈장을 투여를 하니까 자기 피를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상태가 고만고만할 경우에는 이제 치료 반응이 좋은데요. 만약에 상태가 심해서 병원에 왔을 경우에는 불행히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쉬운 병은 아니에요. 췌장염 걸리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그 로얄 캐닌에서 나온 로우팻 사료입니다. 저지방 사료. 이거를 먹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름진 음식은 먹이시지 마시고요. 뭐 베이컨,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먹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충 같은 것도 원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기생충 예방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종특성이 있기 때문에 슈나우저, 그 다음에 요코셔테리아도 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으로는 코카스페니얼, 닥스훈트, 푸들 이렇게. 근데 가장 종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슈나우저입니다. 슈나우저나 요크셔 테리어 등이 구토를 계속하고 힘이 없고 밥을 안 먹고 뭐 설사를 하고 심한 경우 황달까지 보이게 되면 꼭 췌장염을 의심을 해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페톨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